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문의가 많이 있었던 온도 혹은 온도 파이낸스의 바렌코인, 온도 코인에 대해서 토큰 증권 전문 유튜버로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지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도 자체를 파헤치기보다는 꼭 배경 지식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배경 지식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주목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으로는 온도 파이낸스 자체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배경 지식은 아마도 알더 섹터에서 스터디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좀 알아야 된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달드리게 됐습니다. 연구 자료들이 더블럭이나 RWA 그런 리서치 자료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제 의견을 좀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지금 RWA 미국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나오자마자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온도코인 나오자마자 RWA 카테고리 시총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RWA 리얼 월드 에셋 섹터에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에 보면 등장하자마자 바로 시총 1위를 갈아치웠죠. 근데 이제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위에 뭐 다른 애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RWA만을 위한 토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는 온도코인이 시총 1위입니다. 뭐 양쪽 모두에서 1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함께 왜 1위를 하게 됐는지 살펴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거나 일반적으로 백서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죠. 당연히 일반적인 모든 코인 유튜버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될 건데 에코시스템이 어떻다, 누가 투자를 했다, 누가 투자를 받았다, 이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좀 배경부터 먼저 보고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토큰 증권 전문 유튜버로서 조금 더 토큰 증권 쪽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온도코인 자체는 일반적인 크립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전적으로 토큰 증권 섹터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커뮤니티 의견도 있고 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코인 하나만 놓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 이 나무가 되게 잘 컸네, 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거죠. 숲을 보면서 울창하고 문제가 없는 숲인지, 혹시 저쪽에서 불이 번져가지고 여기가 금방 탈 것 같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는 거죠. 타긴 탈 건데 이게 타는데 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는 예상이 들면은 바로 엑싯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더 깊고 넓게 알아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RWA 섹터가 왜 주목을 받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님들이 제일 많을 거고요. INX 홀더분들, 레이븐 분들도 있을 거고, 업계 관계자분들, 그리고 온도가 상장했을 당시에 엄청 많이 올랐어가지고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를 봤는데 RWA 업계 1등이네? 이게 뭐지? 왜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왜 RWA냐? RWA를 지금 왜 보고 있냐? 온도를 바로 알아보고 싶겠지만 온도가 왜 RWA 섹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RWA 카테고리는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보자는 거죠.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들, 좋은 요트나 좋은 자동차가 길이나 물이 없는 곳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상황이 좋은지 이어서 보시죠. 일단은 투자 상품의 한 종류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팩터 중에서 최우선의 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현재 금리는 지금 여기가 현재고요. 현재 금리가 2006년도 6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죠. 20년 전쯤에 있었던 금리가 다시 재현이 된 거예요. 좀 오르고 내리고 했죠. 20년 만에 최대 금리를 다시 찍은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비트코인 차트를 올려놓으면 좀 재밌어집니다.
연도별로 딱 맞춰서 지금 크기 조정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09년에 나왔는데 실제로 차트에 2010년부터 보여가지고 얹혀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왜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왔느냐? RWA 코인들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려면 초창기에는 등장면에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초창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분산 원장의 개념을 처음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이고 그런 관심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 2017년도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죠. 이때쯤 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BTC를 상품으로 인지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좋은 상태, 즉 저금리 기간, 금리가 거의 제로로 떨어졌었죠. 요 기간에 가격이 폭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코로나발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M2 자산, 즉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을 미친 듯이 찍어냈거든요.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요 빨간색 선이 같은 레인지입니다. 금, 미국 주식 모든 것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저는 요 금리라는 게 사람의 심리와 현실적인 요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주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가 제일 중요한 팩터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근 20년 만에 최고로 높은 금리가 되었다는 말은 20년 만에 최고로 투자 심리가 내려갔다는 소리입니다. 금리가 낮았을 때 폭등한 이 구간에서 폭등했던 모습을 보셨죠. 지금은 투자 심리가 근 20년 만에 가장 최악이라는 거죠. 그 최악이라 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극대화됐다는 걸 뜻합니다. 이해되시죠? 투자 심리는 저하가 됐고요. 저하가 됐다는 말은 고위험군의 투자를 덜 하고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대화됐다. 여기 보시면은 2023년에 스타트업들이 펀딩을 하는데 거의 65%나 펀딩 금액들이 감소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뉴스지만 이런 뉴스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는데 대부분은 그랬다는 거죠. 12월 기준이니까 2023년을 평가하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디가 됐든 간에 투자는 좋지 않아요. VC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금리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안전자산 투자 심리가 극대화됐기 때문이죠. 다른 자산군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통화나 화폐만큼 안전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얼마나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저위험 안전자산군에 거의 미국 달러만큼이나 미국 국채가 좋다. 상품으로 지금 현재 금리 때문에 매력적인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금리 때문에 RWA 섹터가 좀 주목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뭐 사모든 공모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무슨 블록체인 위에서 토크 하나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모든 자산군이 블록체인 상에 있다고 해도 미국 국채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있는 거고, 또 이게 올해 말에 금리가 저금리로 다시 돌아선다면 역전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아무튼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RWA가 뭐 어떤 국채 상품들이 있는지 잠깐 볼까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 기업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고, 좀 사실 좀 더 많거든요. 한 20곳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지 나오죠. 이게 블록체인 상에 있다 보니까 뭐 가장 유명한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트릭 블록이나 마운틴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온두 파이낸스도 이더리움, 위즈덤 트리는 스텔라,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 티커명이 어떻고 어떤 상품들을 내고 있는지, 마켓캡이 어떤지 뭐 등등의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업체로는, 가장 주목해볼 만한 걸로는 프랭클린 템플턴, 온두 파이낸스 주목해볼 만하고요. 위즈덤 트리, 마운틴 프로토콜 뭐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5개 정도. 여기는 현재 시점에 이제 온두가 볼까요? 규모 면에서 봤을 때 한 3등 정도로 나타나요. 근데 지금 보라색 부분이거든요. 2023년이 요까지고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에
GDP,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분포를 보면 일단은 프랭클린 템플턴이 1등이죠. 여기 보면은 프랭클린 템플턴이 얼마나 면적이 크냐는 걸 말해주는 게 마켓캡을 봤을 때 스텔라가 이더리움에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거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면적을 봤을 때는 미국 국채 면에서는 봤을 때 최소한 세계 2위 기관 전문 업체가 온두 파이낸스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당장 어떻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규모가 어떻고 어떤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고 또 어떤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는지 등이 지금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투자를 이런 회사들한테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할 때 블록체인상에 있단 말이죠. 그럼 뭐 매개가 되는 투자 단위가 뭐냐는 거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RWA에서 미국 국채가 토큰화되면서 토큰화되면 될수록 성장을 하는 겁니다. 미국 달러나 세계 2위 기축통화죠. 유로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달러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빌리언 단위고 여기가 밀리언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비교 불가해요. 800 다음에 1000밀리언이 1빌리언이잖아요. 60빌리언이죠. 그러면 뭐 이쯤이라는 거죠. 사실상 전체로 비벼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USD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 2년도 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요거는 이제 그때 크립토가 상당히 펌핑이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21년도 봄쯤에 최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부다빔을 맞았죠. 우리 다 같이 미끄럼틀을 탔죠. 근데 우리가 미끄럼틀을 타고 크립토 가격이 폭락을 하는 시점에서도 꾸준히 스테이블 코인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물량이 계속 유지되고 상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볼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폭락 시기에도 꾸준하게 이 미국 국채나 요런 식으로 큰 구찌들이 많이 들어왔다. 어느 정도는 기관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통 금융에서 토큰화로 뭔가 넘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미국 달러로 투자할 경우에 아까 봤던 그런 상품들에 미국 달러로 투자를 할 때는 87%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실물 달러로 투자를 하는 경우고요. 유로의 경우에는 거의 전부 다 실물 유로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정 화폐로 변환해서 투자를 하려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만들려고 2023년에 소시에테 제네랄 그리고 뭐 갤럭시 디지털, DWS 등이 유로화 패깅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라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볼륨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달러가 주목받은 이유가 뭔지 아까 금리 상황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TF 신청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뉴스를 많이 보셨죠? 바네크가 ETF 신청을 많이 한 거를 기억이 나실 건데요. 요 2월 1일자 뉴스입니다. 자산관리사 바네크 CEO가 RWA 토큰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꽂았어요. 첫 번째, 유동성, 두 규제. 먼저 2번부터 살짝 볼까요?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말하진 않았어요. 바네크 CEO가. 근데 미국은 규제가 좀 복잡하고 명확한 규제가 부족해서 진전이 정체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유럽 쪽은 대규모 소매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좀 수용적인 그런 스탠스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이 RWA 시장에서 좀 더 적합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글로벌 채권 시장을 한번 볼까요? 미국 51.3 트릴리언 달러, 일본 11 트릴리언 달러, 중국 20.9 트릴리언 달러. 엄청나게 거의 세계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유럽은 유로화로 다 묶여 있잖아요. 이 유럽에 있는 애들을 다 합쳐보면은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에테 제네랄이나 갤럭시 디지털, DWS 같은 회사들이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거죠. 그럼 다시 바네크 CEO의 발언으로 돌아가 볼까요? 빨간색 바탕을 좀 주목해 보시죠. 바네크 CEO가 인터뷰할 때 말한 내용인데 누가 공급하고 누가 마켓을 만들고 누가 유통시킬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어요. RW 섹터에서 유통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유통을 할 건지,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온도 파이낸스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INX가 됐든 T0가 됐든 아니면 다른 섹터가 됐든 간에 RW 시장에서 실제로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투자자들한테 블랙락, 잘 아시죠? 블랙락 대표 상품이죠. iShares 단기 국채 ETF 상품으로 OUSG라는 티커명 가진 상품이 있어요. 그게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38밀리언 달러 이상 마켓캡을 가지고 있고요. 또 블랙락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블록체인상의 토큰 발행자 중에서 이쪽 미국 국채 부분에는 시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들을 보고 수많은 기업들이 국채 토큰화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또 회사가 20개 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경쟁이 좀 치열하고 또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페드의 금리 기조가 올해 하반기에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도 이런 상품군들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레드오션 시장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단지 온도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군들이 어떤지를 알아야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전달드릴 내용이나 리포트들이 좀 있는데 오늘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사실 뒤에 것까지 영상은 찍어놨지만 바로 전달드리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온도 코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반적인 크립토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 하고, 사실은 모든 크립토 자체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온도 코인 자체가 크립토가 생겼고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현재 세큐리티 토큰 섹터에서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투자가 됐든 스터디가 됐든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신다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뒤에 전달드릴 보고서 내용이나 제 의견들은 이어서 다음 주 중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 그 커뮤니티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고 카카오톡 방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에 너무 스팸이 많이 들어와서 커뮤니티원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걸어놓기로 했고요. 실제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뒤에 또 이런 스팸 사용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또 바꿔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넣을 겁니다. 지금 카카오톡 로고 바로 밑에 비밀번호 보이시죠? 저게 계속 바뀔 예정이고요. 제가 비밀번호 설정했는데 만약에 뒤에 어떤 친구분을 초대를 했는데 비밀번호가 맞지 않다 그러면은 그 최신의 영상을 보시면 비밀번호가 바뀐 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비밀번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카카오톡 방을 일단 운영하기로 하고요. 부방장을 뭐 뽑는 게 어떠니 저떠니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부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취미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찍고 싶은 영상이 되게 많이 있지만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